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저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대중들의 생각은 이래요. 그냥 싸게 사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비싸게 팔면 되는 게 가치 투자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맞기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다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싸게 산다라고 하는데 그럼 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명확히 정해놓은 게 없고요. 기다렸다가라는 건데 왜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면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에 파는 것이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싸게 사는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비싸게 파는 것도 모르는데 다들 가치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런 거지라고 알고 있다라는 게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싸게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평가에 투자하라. 저평가에 투자하면 돈 안 잃는다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던가 피터 린치, 필립 피셔 같은 대가들도 무슨 지표를 보고 저렴한 것을 사라. 이것만 보고 사면 돼. PER만 보면 돼. PBR만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PER이 낮으면 돼. 또는 PBR이 낮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것들은 저렴한 주식이니까 사면 돈을 안 잃고 벌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기다리죠. 그러고선 이러죠. 이상하다. 왜 기다렸는데 주가가 안 오르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 나 2달 동안 가치 투자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서 힘들다. 2달 안에 올라야 된다? 그거 이미 벌써 다 틀려먹은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러죠. 아, 2달 동안 내가 장기 보유했는데 주가 안 오르네. 퇴퇴. 이런 거 안 해. 단타하러 가자. 이러면서 나가버려요. 그러고서는 가치 투자는 답이 없다라고 하고 가치 투자가 나오는 기사라던가 뭐 유튜브 댓글에는 욕만 쓰고 나갑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저퍼주가 답일까요? 자, PER이 낮으면 무조건 주가가 오를까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솔재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지도 않아요. 시가총액 3,800억짜리고요. 지금 PER이 6.4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도 꾸준히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이라던가 순이익도 5년 내내 잘 나와서 적자 한번 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PER도 5년 동안 5.5배에서 9.7배 사이로 계속 저평가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은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5년 동안 기다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요 25,000원에서 1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올해 조금 올라서 이거였던 거고 만약에 아니었으면 더 많은 하락을 봤었겠죠. 이상하다. 기업이 잘못된 적도 없고 뭐 돈을 못 번 것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퍼도 낮은데 왜 5년 동안 주가가 흘러내리나요? 성장성의 문제겠죠. 두 번째입니다. DB금융투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총 3천억짜리고요. 퍼가 굉장히 낮습니다. 2배 정도 나와요. 작년 퍼 기준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가 넘었었다가 근 3년 동안 1조 아래로 내려왔었다가 다시 작년에 1조 5천억이라는 깜짝 매출 실적을 냈었죠. 물론 영업이익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1366억을 나오게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5년 전에 64억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줍니다. 1000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보여줘요. 그러면 작년 퍼가 2배가 나올 정도면 굉장한 저퍼주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5년 전 주가로 다시 돌아왔을 뿐이에요. 5년 전에 영업이익 별로 안 나오고 당기순이익 안 나오던 그 시절의 주가랑 똑같습니다. 뭐가 안 맞죠? 이상하다. 나는 엄청나게 벌 줄 알았는데 주가가 드디어 본전밖에 못 찾았네 라고 본다라는 거죠. 올해 분기순이익 같은 경우는요 450억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은 올해 추정퍼도 1.6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에요. 배당 수익률은요 작년에 6.4%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주가 대비 31%밖에 안 올랐어요. 실적은 엄청나게 쏟아졌어도.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퍼주 사면 돈을 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배당도 잘 주고 이익도 늘고 매출도 잘 나오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기준만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으로 집어넣고 뭐 프로그램으로 매매로 넣고 지표 하나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평면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2D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3D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 PBR이 답일까요? 화천기공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PBR이 0.29배로 굉장히 낮고 지금 시총이 849억인데요. 주가가 어떻게 됐나 보실래요? 8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3만원대 후반입니다. 반토막이 나 있죠? 그러면 이 기업은 적자를 냈느냐? 적자를 낸 적도 없습니다. 5년 동안 PBR은 0.41배에서
0.24배로 하락을 했어요. 점점점 저평가로 갈 뿐인 거죠.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에서 굉장한 회의감을 주는 거죠. 주가가 싸다고 샀는데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라고 샀는데 더 저평가가 되는구나.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반토막을 보여줄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적당한 흑자의 배당 수익률 2%를 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 공장이에요. 앞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뭐 로봇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망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 실적이 악화되고 있었고 성장성은 있다 하더라도 저평가는 저평가다. 빛을 보는 거는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저 PBR 중 하나가 더 있는데 대구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시총이 1,500억이고요. PBR이 0.45배인데 5년 전까지 봐도 PBR이 0.17에서 0.29 사이입니다. 이 기업은 5년 내내 적자였어요. 그런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이가 없지만 경영이 악화돼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경영이 악화돼서 대구 백화점 동성로에 있는 본점을 휴점하겠다. 뭐 실제로는 거의 뭐 철수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이 건물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올 거니까. 오히려 지금 사업이 망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오르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진 거죠. 저 PBR주는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고 무언가 청산을 할 때서야 가치를 받는 건데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철수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것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는 도박에 가까운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PBR 보고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확률이 낮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저 PER에 저 PBR이 합쳐지면은 답이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두 개를 보면 어떨까? 라고 했는데 하나의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GS라는 주식이 있어요. 시가총액 4조입니다. 그리고 퍼가 4.3배고요. 추정퍼도 4.3배 정도 돼요. PBR이 0.48배. 자산 가치의 절반도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느냐? GS 칼텍스, GS 홈쇼핑, GS 리테일 등 짱짱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이 괜찮아요. 5년 동안 배당 수익률이 3%에서 5%로 증가했고요. PBR도 0.74에서 0.48로 낮아졌고요. 퍼도 6.36에서 4.43배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9만 원을 웃돌던 5년 전 주가에서 지금 반토막이 난 4만 6천 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3,200을 넘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다. 그 돈도 잘 벌고 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럼 GS는 왜 못 오르고 있느냐? 지주사 할인이라는 게 있죠. 그럼 GS만 지주사 할인이 있느냐? 다른 기업들도 지주사는 주가가 할인이 되긴 합니다. 모든 지주사가 그렇진 않아요. 뭐 SK같이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가는 지주사들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PER이 낮다, PBR이 낮다만 가지고 저평가니까 사면 돈 번다? 이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장들이 저평가 기준은 이거다라고 콕 집어주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저평가 기준이 뭡니까? 그 어떤 거 보고 사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초보자들의 질문은 그럼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면 이깁니까?를 한마디로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외교라든가 기업의 정책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뭐 친환경으로 부는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고 PER만 보고 사면 되지 않나요? 라는 기계적인 질문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또 기업의 상황이 달라요. 5년 전의 GS가 다르고 지금의 GS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가도 달라요. 과거에는 저 주가면은 비싸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반토막이 나니까 주가가 저렴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평가의 기준이 뭐냐라고 굳이 한마디로 말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도리다. PER, PBR 같은 지표는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지금 거시경제의 상황, 기업의 상황, 기술의 상황, 뭐 주가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할 거다 말 거다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 썼던 전략으로 5년 뒤에 또 써먹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3년 전에 봤던 삼성전자는 미래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보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미래가 있을 수도 있는 게 투자예요. 저평가의 기준이라는 거는 꼭 주가만 가지고 어떤 지표만 가지고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주가가 올라도 저평가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코로나 전에는 6만 원이었고 지금은 8만 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2만 원 올랐어요. 근데 그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진 포텐, 어떤 가능성 대비 주가가 적당하다라고 봤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삼성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갖추고 있는 진용이나 기술이나 사업의 투자 방향이
과거와 달라졌어요. 지금은 주가가 2만 원 올랐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는 또 봤을 때 오히려 저평가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땅을 닦고 뭐 도로를 깔고 먼지 풀풀 날 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서도 편의시설이 없다고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뭐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교통이 적다고 엠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와서 후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폄하를 합니다. 그리고 비싸다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엠버스가 이제 자주 오기 시작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뭐 교육도 편해지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살기 좋아졌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가는 얼마일까요? 이미 늦어버렸죠. 저평가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과도 연동이 있다.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은 오르고 내리는 주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이런 주식들도 있을 거고요. 꾸준히 오르는 주식들, 스타벅스나 뭐 구글 같은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하자라고 하면은 굳이 공식을 쓰자라면 이런 공식을 보여드릴 건데요. 주가는 수익가치 더하기 자산가치 더하기 미래가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수익가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자산가치도 고정되어 있죠. 근데 미래가치는 변수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애플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전망, 우리의 기대감, 금리의 뭐 테이퍼링의 이야기만으로도 왔다 갔다 해버리죠. 그만큼 미래가치는 굉장히 추정이 어렵고 계속 바뀐다. 변수가 심하다. 그러면 주가는 보자고요. 수익가치, 자산가치는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미래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가치를 예측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한 5년 정도 보면 예측이 가능하겠죠. 10년 정도 바라봐도 대략적인 예측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올해 말, 내년의 미래가치를 예측할 수 있나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축구에서 수비를 잘한다고 우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비길 수는 있어도 공격 없이 이길 수가 없다. 저평가는 한마디로 수비를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수비를 잘하는 기업이 투자할 이유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수비를 할 거면 은행에다 돈을 맡겼지 뭐하러 주식을 사고 있겠어요. 결국은 공격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겨야 한다라는 거. 공격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평가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저평가는 안전마진을 확보한 겁니다. 수비가 튼튼하네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는 거고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한마디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수비와 공격을 같이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향후의 시대의 변화를 보세요. 공급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이 오고 기술 변화가 이제 올 겁니다. 그때 공격력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철강이 있었고 시멘트가 있었고 조선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에 투자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는 단순한 게 아니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